오늘도 새벽 야화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행운을 받아가세요. 새벽 야화의 재밌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어느 작은 마을, 혼기가 찼으나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한 수처녀 이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고 조용한 성품이었으나 속으로는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옆집에는 마을에서 유명한 명창이자 미모가 뛰어난 기생 새벽이 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노래와 춤, 그리고 고운 용모로 인해 사대부 자제들과 재주 있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이씨는 새벽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곤 하였습니다. 자신은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뜨개질을 하며 살아왔지만 새벽은 자유롭게 웃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랑을 속삭이는 남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한 번도 남자와 정을 나눈 적이 없었고 그러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시끌벅적해야 할 새벽에 집이 유난히 조용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은 채 인기척 하나 없는 듯 하였습니다. 이씨는 호기심이 동해 새벽에 집을 슬쩍 엿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녀는 마당 안으로 조용히 다가가 창문 틈 사이를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방 안은 둘만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듯 여인과 사내의 육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은 채 자신의 하야디 하얀 피부로 어두운 방을 밝히며 젊은 사내와 얽히고 설킨 채로 몸의 대화를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사내는 그녀의 두 다리를 들어 올리곤 춤을 추듯 들썩이며 새벽의 몸에 더욱 깊숙이 밀어넣었고 새벽은 사내가 움직일수록 쾌락의 몸을 떨었습니다. 새벽에 아파 보이는 신음과 달리 새벽의 손은 사내의 목을 끌어안고 환희에 찬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볼수록 이씨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입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몸 어딘가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본능적으로 허벅지를 오므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랫도리가 찌릿하며 가려운 듯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 감각은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점점 강해졌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달아오른 손끝이 닿자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당황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짐을 느꼈습니다. 창문 틈을 통해 들리는 새벽의 교성이 더욱 그녀를 자극하였습니다. 손끝으로 아랫도리를 어루만질수록 온몸이 경련하며 떨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로는 자신이 점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마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반복하던 그녀는 마침내 몸이 굳어지며 알 수 없는 희열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숨이 가쁘게 터져나왔고 그 순간 그녀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자신이 인기척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과 사내는 개의치 않은 듯 뒤섞이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더욱 멈출 수 없게 되었고 이미 그녀의 손끝에는 알 수 없는 뜨겁고 끈적한 물기가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씨는 황급히 몸을 돌려 집으로 도망치듯 뛰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뜨겁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게다가 기분 좋은 행동을 10여 차례를 하고 오다 보니 말이 목구멍에 막혀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흥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머리를 붙잡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지만 가려운 듯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의 몸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열감이 가라앉지 않았으며 여전히 말을 내뱉으려고 소리를 내려 하면 흐응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것도 아니었으나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듯한 허전함과 답답함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얼굴은 열감으로 달아올라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색시가 갑자기 병이 난 것 같구먼. 아무래도 큰 병이 든 것 아니겠소? 아직 시집도 가지 못하였는데 안타깝구만 그래. 그렇게 한참을 앓고 있을 즈음 이웃에 사는 노파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노파는 마을에서 누구보다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색시들이 부끄러워 묻지 못하는 일도 그녀에게는 서슴없이 털어놓곤 했습니다. 노파는 이 씨의 창백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색시, 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리도 얼굴이 할쑥해진 것인가? 이 씨는 대답을 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목이 메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스스로도 정확히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노는 그녀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이 안 나오는구만. 그래, 차라리 글로 써서 내게 보여주거라. 이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와 붓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이 보았던 것과 이후 몸에 일어난 변화를 하나하나 적어나갔습니다. 모든 글자를 적고 난 후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노는 천천히 그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네. 무슨 일이 있던 것인지 다 알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답을 알고 있었다는 듯 단호했습니다. 노는 이 씨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병은 의원에게 가서 약을 지어 먹을 일이 아니네.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이 씨는 불안한 얼굴로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노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혼기가 차긴 찼나 보구만. 잊지 못할 환희를 경험했으니 그보다 더 큰 환희를 가져다 주어 자네 신음을 뱉게 해줄 사내를 만나야 낫는 병을 얻은 게야. 이 씨는 당황한 듯 깜짝 놀라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아 손사래를 치며 노파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노파는 당황한 이 씨의 얼굴을 보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남자가 아니라 색시에게 꼭 맞는 사내가 있어야 한다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는 마치 묻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파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분 후 박수를 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옳거니 색시에게 아주 어울릴 만한 사내가 떠올랐네. 이 마을에 방도원이라 불리는 수총각 의원이 있네. 방 의원은 체격이 건장하고 양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야. 그러니 색시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다만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눈치가 없는 것이 흠이라네. 이 씨는 알지 못하는 사내의 이름을 듣자 궁금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양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사내가 무엇인가요? 노파는 이를 보고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슬쩍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색시 세상에 양과 음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도 기운이 있지. 남자는 양의 기운이 강하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 강하다고 하네. 그런데 말일세, 어떤 사내들은 그 양기가 보통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타고나는 법이지. 이 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필사적으로 이해하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노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쉽게 말해. 양의 기운이 강한 사내는 밤에 힘이 넘치니 자네와 같은 여인들의 병을 고치는데 아주 효과적인 힘이라네. 그 양기가 음기를 감싸고 균형을 맞춰주면 몸에 열이 가라앉고 기운이 순환되면서 병이 낫는 법이지. 그러더니 노파는 장난스러운 눈빛을 반짝이며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방 의원은 침을 놓는 의원이니 그 침 또한 그냥 침이 아니라 양침이라고 할 수도 있겠구만.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얼른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두 눈은 동그랗게 떠진 채 종이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런 그녀를 보며 장난스레 손을 흔들었습니다. 노파는 빙긋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렇게 자네는 총각 의원에게 치료받고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없던 서방이 생기는 것이니 일석이조 아닌가? 이 씨는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서로의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정말 괜찮을까요? 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는 조용히 이 씨의 손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의원에게 진맥을 받아보세. 그리고 색시도 직접 보고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거야. 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마음에 들어야 인연이 될 수도 있는 법 아니겠나. 이 씨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노파의 말처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방도원을 찾아가는 길에 나섰습니다. 방도원의 집은 마을에서도 한적한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들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없어 그의 집은 조용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방 의원이 있는가? 한참 후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묵직하였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절을 모르는 듯 무뚝뚝한 표정으로 노아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익숙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색시가 갑자기 병을 얻어 이렇게 찾아왔네. 자네의 손길이 필요할 듯 싶어서 말이지. 방도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이 씨는 그의 거친 손길에 깜짝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길이 안정감을 주는 듯했습니다. 방도원은 그녀의 맥을 짚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병이요. 노파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지? 이 병은 자네만이 고칠 수 있을 듯하여 찾아왔다고 말하지 않았나? 하지만 방도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의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괜찮네. 이건 의술이 필요가 없어. 자네의 양침 한 방이면 모든 게 다 치료가 될 것일세. 자네도 양의 기운이 왕성한 나이 아닌가. 색시의 병을 자네가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일이네.
이 일을 계기로 자네도 부인을 얻고 이 여인도 지아비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보다 더한 좋은 인연이 어디 있겠어.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던 방도원은 노의 이야기를 듣고는 씩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이 씨를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치료를 하겠소.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지만 어쩐지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방도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으나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파는 흐뭇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그렇게 도원과 이씨가 들어간 방 안은 단출하였지만 은은한 약초향이 감돌며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고 방도원 역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원 또한 수총각이었지만 의원이었기에 여자에 대해 알고 있었고 책에서 배운 대로 양침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거칠었으나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안정감을 주는 듯하였습니다. 이 씨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고 방도원은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씨는 처음 느껴보는 남자의 체온에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방도원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으며 그녀를 배려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몸은 점차 이완되었고 어느새 숨소리도 가벼워졌습니다. 방도원은 그녀의 두 손을 잡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담담하였으며 마치 치료를 하듯 그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아래로 향할 때 이 씨의 머릿속에는 기생새벽과 사내가 한 몸이 되어 자신을 병들게 하였던 그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 너머로 보았던 흐트러진 채 기쁨을 만끽하고 있던 새벽과 같이 자신도 똑같은 환경에 놓여지니 몸이 더욱 뜨거워지는 듯 했습니다. 방도원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싸 앉아 이 씨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지으면서도 점차 그 감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두 다리를 들어올려 방위원의 입술이 그녀의 몸을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작은 곡실이 적셔지자 이 씨의 엉덩이와 허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이 씨는 당황하면서도 이상하게 거부할 수 없는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점 마음을 놓아갔습니다. 그렇게 방위원은 그녀의 작은 틈을 부드럽게 열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채워나갔습니다. 옅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고 이 씨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며 당황한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처음 겪는 감각에 그녀의 허리는 저도 모르게 들썩였고 두 손은 방도원의 어깨를 꼭 잡으며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방도원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침을 놓거나 맥을 짚을 때처럼 그는 차분하게 이 씨의 반응을 살피며 움직였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해방감을 느끼며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깊은 감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원의 양침이 그녀의 몸을 뒤흔드는 춤사위의 방안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 뜨거움이 점차 달아오르고 이 씨는 본능적으로 방도원의 어깨를 밀어 눕혔습니다. 방도원은 뜻밖의 상황에 놀란 듯했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위로 올라타며 떨리는 손을 그의 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춤을 추듯 허리를 움직였으며 그의 두 손은 그녀의 꺾여진 허리를 감싸고는 그녀와 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이윽고 서로의 열기와 향에 빠진 춤사위가 절정에 닿으며 땀으로 한껏 젖어갈 때쯤 도원과 이 씨의 허리가 멈췄고 그녀와 그의 몸은 서로의 향기로 뒤덮여 섞여 있었습니다.
이 씨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편안함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는 듯한 깊은 희열을 느끼며 차분한 안도감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방 안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씨는 숨을 골라가며 천천히 눈을 떴고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방도원의 묵직한 시선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의원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제가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방도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가 여전히 과묵한 사람이란 것을 실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열감이나 두근거림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활력 있는 기운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파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들도 이제 인연이 된 것이지 않겠나. 그 말에 방도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 씨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노파의 중매로 정식으로 혼인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뜻밖의 인연에 놀라워하면서도 곧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인 후 두 사람은 점차 정을 쌓아가며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방도원은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깊은 배려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부가 되어 평온하고 단란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뚝뚝한 방도원은 의원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는 탁월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인사치레도 익숙하지 않았고 이를 본 아내는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방도원은 환자를 치료할 때도 최소한의 말만 하였고 진맥을 잡고 처방을 내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찾아와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몰랐고 이를 본 아내는 더욱 난감해졌습니다. 그에게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환자에게 인사를 하는 법이라곤 없었고 진맥부터 잡고는 간단한 병세를 확인한 후 아무런 말 없이 약을 써주었습니다. 환자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려 해도 그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만 끄덕였으며 질문을 해도 최소한의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의원님, 제가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요? 알아서 하시오. 혹시 약을 끓일 때는 얼마나 달여야 합니까? 적당히 하시오. 이처럼 그의 대답은 단답형이었으며 손님들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그의 치료 실력을 높이 평가했기에 참을 수 있었지만 그의 서투른 대인관계는 점점 문제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아내이 씨는 점점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실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지나치게 무뚝뚝하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람을 대하면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겠어요? 방도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그럼요. 물론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지요. 손님을 맞이할 때는 인사를 해야 하고 약을 주면서도 조금은 친절한 말이라도 건네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방도원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오? 무릇 손님을 대접하는 도리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평안한가를 묻고 다음에는 자리에 앉으라고 청하고 다음에는 증상에 대해 묻고 다음에는 치료법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히 가라고 인사하여 환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환자를 대접하는 도리라 생각됩니다. 알기는 하겠는데 그러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오?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새끼줄로 당신의 고환을 묶고 한쪽 끝을 쥐구멍으로 내보낸 다음 손님이 올 때면 내가 그것을 잡아당길게요. 한 번 잡아당기면 평안한가를 묻고, 2번 당기면 자리에 앉기를 청하고, 3번 잡아당기면 증상에 대해 묻고, 4번 잡아당기면 치료가 끝난 환자에게 잘 가시라고 인사하세요. 네, 마땅히 그에 맞춰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차례를 삼으면 될 것입니다. 그 개책임 없이 절묘하구려. 그 후 그 사람은 몇 번씩 그 방법을 익혀두었습니다. 그 방법이 별탈 없이 먹히고 있을 무렵 며칠 후 마을에 유지가 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방도원의 명성을 듣고 직접 진맥을 받아보고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이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기다리며 새끼줄을 쥐고 남편이 제대로 환자를 대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유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방도원은 평소처럼 무뚝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 씨가 새끼줄을 한 번 당기자 그는 기억해낸 듯 입을 열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유지는 다소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으나 방도원이 처음으로 인사를 건네자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 이게 무슨 일인가? 총각딱지를 떼니 사람이 바뀐 것인가? 평안하오만, 내 건강이 염려되어 한번 자네에게 진맥을 받으러 왔다네. 이 씨는 다시 새끼줄을 당겼고 방도원은 곧장 말을 이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유지는 의아해하면서도 기분 좋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도원이 이렇게 사람을 대할 줄 몰랐던 터라 그는 점점 감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씨는 차례로 신호를 보내며 방도원이 환자를 제대로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번째 신호가 오자 환자에게 증상을 물었습니다. 허허, 방 의원도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있었구려. 예전에는 무뚝뚝하기만 하지 않았어? 방도원은 그런 칭찬이 멋쩍은 듯 흐뭇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이 씨는 부엌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터라 이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와 방 의원이 키우는 강아지가 부엌 바닥에 놓여있던 새끼줄 끝에 묶인 뼈를 발견한 것입니다. 강아지는 신이 나서 뼈를 입에 물고 이리저리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방도원의 몸이 움찔하더니 그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유지는 당황하여 방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에 인사를 했지 않소? 그러나 방도원은 이미 새끼줄이 다시 움직인 탓에 자동으로 다음 단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아니, 이미 앉아있소만. 그러나 강아지는 여전히 뼈를 물고 당겼고 방도원의 몸이 다시 움찔하더니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지는 점점 이상하게 여기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나는 단지 진맥을 짚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소이다만. 하지만 강아지는 계속 뼈를 물고 씨름하듯 줄을 당겼고 방도원은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지는 당혹스러워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방 의원. 아직 진맥도 보지 않고서는 갑자기 조심히 가라니.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이요? 그러나 이 씨가 이를 눈치채기도 전에 강아지가 뼈를 3개 당겼고 방도원은 급기야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유지는 기겁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연거푸 조심히 가라고 외치는 의원을 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화를 내며 의원을 떠났습니다. 알겠소. 가면 될 것 아니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외다. 유지가 떠난 후에도 강아지는 여전히 뼈를 놓지 않고 있었고 새끼줄이 계속해서 방도원의 몸을 당겼습니다. 방도원은 기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앉으시지요.
이 씨는 볼일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오자마자 상황을 확인하였고 강아지가 줄을 잡아당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방도원은 여전히 인사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녀는 결국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여보, 이제 그만하셔요. 손님은 이미 떠났어요. 그러나 강아지는 여전히 새끼줄을 당기고 있었고 방도원은 기계적으로 대사를 반복했습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십니까?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 씨는 강아지를 쫓아가 줄을 걷어내며 겨우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녀가 새끼줄을 풀자 방도원은 그제야 멈춰서서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난 것이요? 이 씨는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보. 이제 그만 쉬셔도 돼요. 그날 이후 방도원의 기묘한 손님 맞이 사건은 마을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과묵하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만큼은 이전과 달리 누구보다도 열성적이라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곤 했습니다. 그는 새끼주리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더욱 친근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한 후 방의원은 더 이상 새끼줄 없이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환자들을 진찰해 주었습니다. 결국 방도원은 점차 환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가며 의원으로서의 실력은 여전히 뛰어났기에 환자들은 꾸준히 그를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의원의 특별한 손님 맞이법을 경험한 이후 자연스럽게 새끼줄과 뼈를 들고 의원을 찾는 것이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방의원과 이 씨도 행복하게 살아갔고 그들과 더불어 집에 있는 강아지는 매번 뼈를 가져오는 환자들 덕분에 매일 뼈 맛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벽 야화였습니다.